나이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 하나 있죠.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아이들은 계속 커가는데 시집 장가갈 때 뭐 하나라도 해서 보내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집값은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 만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나마도 월세로 전환하는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거기에 등록금에 학원비에 목돈 모을 여력이 없다고요. 제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답은 투자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죠. 언제까지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은행 예금에 한 푼 한 푼 어렵게 모은 내 소중한 돈을 썩히실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저 혼자가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목돈이라고 하는 큰 금액도 필요 없고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용돈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 태우시는 분들, 술자리 잦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지 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성공했다, 부자다 하는 사람들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공하고 부자 된 거 아닙니다. 무언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참에 건강도 챙기고 좋잖아요. 그럼 각설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보통 주식이라고 하면은 뭐 망한다, 도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종교를 예를 들어봅시다. 뭐 종교가 문제가 있나요?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문제죠.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 앉아 점백, 화투 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를 도박처럼 하기 때문에 차를 날리고 집을 날리고 하는 것이지 투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번 손해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단타라고 불리는 즉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단기 매매, 즉 단타가 왜 도박이냐? 점쟁이처럼 내가 산 주식에 당장 다음 주 혹은 내일 심한 사람들은 당일 장중에 주가를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그것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 전문가가 주식이 위험하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해서 돈 잃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은 단타가 아닌 말 그대로 투자 중에서도 장기 투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아이들이 시집 장가갈 때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할 이유가 없겠죠. 자, 투자금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2갑을 피우면 1갑으로, 일주일에 술을 3번을 마시면 2번으로, 또 커피를 하루 석 잔을 마시면 2잔으로 줄이고 그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요즘 커피값 투자라고도 하고 무슨 투자 유행처럼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게 다 소액 장기 투자입니다. 그럼 월 30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죠. 이게 어렵다면 20도 좋고 10만원도 좋습니다. 대신 한 달도 거르지 말고 꾸준히 30이면 30, 10만원이면 10만원을 매일 주식을 사 모으는 겁니다. 형편이 된다면 첫 달은 300이든 500이든 목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겠죠. 가격이 내리면요. 그래도 사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금액만큼 꾸준히 사 모으는 겁니다. 복잡하게 차트를 보고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본인이 고른 주식을 꾸준히 사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게는 10년에서 20년, 30년 꾸준히 사 모으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해서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될 때쯤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한 큰 금액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한세실업이라는 주식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략 16년 전에 1,000원에 매매했던 주식이 최고가 7만원까지 7,000%를 상승하였었고, 그 후에도 폭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원대에 머물고 있음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한세실업이라는 종목 외에도 제가 비슷한 시절, 그러니까 한 16년, 17년 전에 매매하였던 종목들의 현재 주가를 보면 작게는 몇백 %에서 몇천 %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물가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민학교,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아무튼 그때 새우깡 한 봉지가 1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구입을 하여도 1,000원이 넘죠. 오락실 한 판에 50원이었는데 지금은 역시 1,000원. 좀 산다는 있는 집 자식들만 먹을 수 있다는 번데기 역시 작은 컵 기준으로 300원이었는데 지금은 2,000원도 넘죠. 요즘 안 먹어봐서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매월 꾸준히 투자라고 한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었다면 뒤에 0이 하나 둘 없어지겠지만, 투자를 하면 거꾸로 뒤에 0이 몇 개가 더 붙을지, 또 앞에 숫자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오케이, 다 좋았어. 지금은 적은 금액이지만 후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내가 그냥 복잡한 설명 다 빼고 요점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증권사 객장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있지 않아도 집에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검색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PC에 HTS를 깔면, 이거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에서 주식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치하면 메뉴에 코스피 200이라고 국내 상장 주식 중 우량한 주식 200기업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저 회사 나도 아는데 하는 기업을 많이 보이실 겁니다. CJ, LG전자, 화학, 네이버, 이 중에 망할 것 같은 불안한 기업이 보이시나요? 이 기업들 중에서만 골라 투자해도 깡통을 차는 일은 극히 드물 겁니다. 대개 개인 투자자들이 깡통을 차는 이유는 이런 우량 기업이 아닌 흔히 말하는 잡주, 연속 적자나 실적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 그냥 근본도 없는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기업 정보라고 하는 메뉴에 보면 그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들의 정보가 알기 쉽게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PER, 퍼,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10을 기준으로 10보다 클수록 고평가, 10보다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PBR, 주당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보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조건이 고평가에 가까울수록 피하시면 되고, 저평가에 가까울수록 이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하시면 유리하겠죠. 또 아래로 내려보면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적이 어떤지 대략적인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보면 연간 실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반대로 실적이 해마다 계속 점점 나빠지거나 연속으로 적자가 나는 기업에 투자는 지양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요. 부채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빚이 아니라 빚. 당연히 적을수록 또 계속 줄어들수록 좋겠죠. 다음 유보율. 이건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말하는 겁니다. 많을수록 좋겠죠. 열자금이 넉넉해야 신사업에 투자도 할 수 있고 경영이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부채를 쓸 일도 없고 한마디로 안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아까 기업 정보에 보면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당신이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줬으니 그 대가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겠다, 환원해 주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수익이 났다면 이 배당금만 받아도 보통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배당금의 경우 주가의 등락과 무관하게 주가 하락 시에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낮은 은행 대신, 금리가 낮은 은행 대신 고배당 주식을 사서 예금처럼 해마다 배당금을 타는 배당 투자라고 하죠. 네,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센스 있는 분들은 그럼 은행에 돈 맡기느니 은행주에 투자하는 게 낫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은행은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지만 우량주에 투자하는 경우 시세 차익에 배당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인들에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삼성이 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 난 지금까지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삼성이 망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바로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사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이 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고작 커피 한 잔, 술 한 잔, 담배 한 개피 덜 피운 겁니다. 건강은 챙겼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투자에 100% 안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처럼 리스크가 크면 그만큼 수익도 늘어나게 되고 리스크가 적으면 대신 수익도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등 빚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꾸준히 하시기를 권하는 겁니다. 100%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러 목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는 것만큼 큰 부담은 없겠죠. 어차피 먹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자식 물려줄 유산 만들 투자금으로 한 달 커피 몇 잔, 술 몇 잔, 담배 몇 갑 덜 피워서 투자한 돈 날릴까봐 그거 아까워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없겠죠.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좀 도움 됐잖아.